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늦은 오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더불어 습도가 높은 가운데 30도 이상의 더위도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북 서부 내륙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mm 내외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과 모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져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당분간 우리 지역의 낮 기온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고요.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30도 이상의 무더위도 당분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책임 의료기관 선정과 함께 최첨단 의료 장비를 확충하고 의료진 보강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문을 연 경북도 내 유일한 대학병원인 동국대 경주병원입니다. 332개 병상을 갖추고 지난 34년 동안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져 왔습니다. 올해 동국대 경주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주와 영천, 경상과 청도 지역의 필수 의료 체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동국대 경주병원은 중증 급성 질환자 진료를 위해 500병상 확보에 나섰고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든지 수술실이라든지 그래서 급성기 질환을 갖다 감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강화했고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팀까지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동국대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경주시는 한수원과 함께 최첨단 암 진단 장비인 펩시티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 정착을 위해 의료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큰 대형 종합병원에만 있는 펩시티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 완결형 진료 체계를 갖추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는데 산부인과에 관련된 그 진료 체계를 좀 더 내실을 하는데 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 거점병원 선정과 함께 동국대 경주병원은 내년도 에이펙 경주 개최에 따른 의료 지원 체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 영덕군 등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과 한동대학교는 글로컬 대학을 기반으로 환동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환동해 지역의 현안을 공동 해결하고 지역 내 환동해 지역 혁신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개원한 환동해 지역 혁신원은 제1캠퍼스를 시작으로 포항시 남구의 제2캠퍼스, 나아가 영덕, 울진, 울릉까지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이 지났습니다만 대구 지역병원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직 처리를 해버릴 경우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돼 지역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정부는 지역 균형은 고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할 것을 각 병원에 요구했습니다. 사직 처리로 결혼이 생긴 인원만큼 하반기 모집에서 충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지만 대구에서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한 곳은 없습니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떠난 전공의들과는 연락조차 닿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 닿는 상황이라서 제가 무응답인 상황인데 복지부에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그런 건들, 그러니까 무응답인 인원도 사직 처리한 걸로 간주하겠다라든지 또 다른 지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직 처리를 하고 9월 전공의 모집을 하면 수도권 쏠림이 나타나
결혼을 채우기 힘들 것이란 판단도 사직 처리를 미루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모집 때는 지역 제한을 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련병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이제 고용을 해서 수련병원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 제한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2월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없습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하반기 모집을 하더라도 수도권 쏠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가뜩이나 반토막 난 의료 현장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특별법률안은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과학기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개발 전략 혁신, 지역교육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중으로 대구시와 공동법률안을 마련해 주민의견 수렴과 정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오는 10월쯤 시도의회 동의 절차와 국회 상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구미와 경주에 이어 포항에도 전시 컨벤션 센터가 생깁니다. 영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바닷가에 들어설 포엑스는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회의와 전시, 박람회는 이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뜬 포엑스 기공식의 의미를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준비 끝에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가 마침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건축 설계 등 꼼꼼한 준비를 거쳤습니다. 포엑스는 포항시 장성동 옛 미군부대 부지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000명 수용이 가능한 컨벤션홀과 전시장, 11개의 중소회의실, 시민 휴식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국비 270억, 도비 210억, 시비 1,686억 원 등 총 2,166억 원을 들여 2026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제 행사가 많이 열리는 연 150회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향시설, 디자인, 조명, 모든 시민들까지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설될 계획이며 경북에는 구미와 경주에 전시 컨벤션이 있지만 대부분 적자 운영입니다. 그럼에도 포항시가 이보다 규모가 큰 전시 컨벤션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 지역 기업과 대학, R&D 기관에서 연간 200회가 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시설이 없어 외지에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항시도 당분간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6, 7년 후에는 적극적인 전시회, 박람회 유치로 마이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엑스가 완공이 되면은 우리가 국제 복합 무역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주변 일대가 해양 스포츠라든지 레저라든지 각종 관광 요소와 함께 발전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포항시는 포엑스 1단계가 완공되면 레저 숙박시설, 상업시설을 갖춘 2단계 증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해파리 수매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비항과 구룡포항, 대보항, 양포항 등 지정된 4개 항포구에서 정치망 면허와 근해, 연안,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한 해파리를 1kg당 300원에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수매 사업은 해파리 주의보가 해제되거나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초복날 봉화에서 발생한 경로당 농약 음독 사건으로 아직도 4명의 어르신이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80대 할머니 한 명이 어제 추가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봉화군의 한 여성 경로당에서 농약 음독 사건으로 4명의 할머니가 중태에 빠진 지 나흘째.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로당 회원인 또 다른 80대 여성 한 명이 어제 오후 추가로 안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속이 좋지 않다며 가족과 함께 걸어서 봉화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진료를 받던 중 구토를 하며 쓰러진 겁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그 특이한 증상은 없으셨어요.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린다 정도. 진료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되셔가지고요. 구토를 좀 하셔가지고. 호흡곤란과 침 흘림, 근육경직 등 앞서 중태에 빠진 마을 주민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여성도 지난 초복날 같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경로당으로 이동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앞서 4명의 피해자들이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과 달리 이 여성은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몇 해 전 상주와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사건이 모두 주민 간 갈등 때문에 일어났던 만큼 경찰은 이번에도 원한 관계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함께 먹은 오리고기에는 농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이후 경로당에서 마신 커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식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약이 다 취소됐어요. 취소됐고 보시다시피 게임이 한 번 했잖아요. 이 피해 보상은 누가 해줄 건데. 경찰은 피해자들이 냉장고 안에 있는 커피를 뺏어 마셨다는 내용과 바깥에 있던 커피를 마셨다는 내용의 엇갈린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쓰러진 4명의 위 세척액에서 나온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와 터브포스가 든 제품 판매 경로도 역추적 중입니다. 농약 판매상들은 액체 형태로 판매되는 에토펜프록스와 가루 형태로 판매되는 터브포스 성분이 동시에 나온 건 의아하다고 말합니다. 입제 형태로 나옵니다. 모래에다 약 묻혀놓은 거니까 모래를 사람이 씹으면 대부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나올 수 없는 약재인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아침 단체로 그라운드 골프를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하고 CCTV 영상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원 중이었던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은 현재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의식이 회복됐고 2명도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심정지가 왔던 환자는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시는 산내면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광역 상수도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천 정수장에서 산내면까지 배수지와 상수관, 가압장을 설치하는데 현재까지 상수관로 37km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대현리 지방도 상수관과 의곡리 급수관을 설치하고 오는 2026년 말까지 상수도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공식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원전 수주는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한수원은 발주사와 세부 계약 협상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경북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예보돼 경상북도가 주민보호 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시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2만 4천 명 규모의 마을 순찰대를 가동하고 어제까지 산사태 등 위험 지역의 주민 대표를 완료했습니다. 또 대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호텔과 리조트 등을 대피 장소로 확보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대피 주민을 위한 복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면서 폭염 피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까지 폭염 TF팀을 구성해 6개 읍면에 도로살수차 9대를 투입하고 무더위 쉼터 200여 개소를 운영합니다. 또 폭염 취약 시간대에 야외 영농 작업을 자제하고 공사장 작업을 일시 중지하는 등 안전관리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경북과 부산, 전남, 경남, 강원 등 5개 지역교육청이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교육청은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학생 유치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분담과 전담 조직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현재 경북 지역 9개 학교에서 50여 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457명을 선정해 오늘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합니다. 대상자는 오늘부터 31일까지
기기 가격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개인 부담금을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345명에게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자가 1,000명이 넘어 112명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아침 우리 지역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북 서부 내륙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과 모레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져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당분간 우리 지역의 낮 기온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고요.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구미도 2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31도, 구미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4도, 문경은 23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31도, 문경 3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6도고요. 낮 기온은 31도 전망됩니다. 올해까지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30도 이상의 무더위도 당분간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